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한반도 또나 어디에서 훈련하나 미 해병대 사령관 작심 발언. 지난 목요일 중앙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 사령관이 미 국방부 간담회에서 한반도가 미 해병대 훈련의 최적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훈련을 유예하면 안 된다는 우려를 얘기했다. 그런 기사입니다. 한마디로 미군 장성이 군 통수권자인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불만을 가졌다는 거죠. 이 명령권자에 대한 불만을 작심 발언이라고 표현한다면 내심 그런 말을 해줬으면 했는데 그 말을 실제 한 누군가에 대한 긍정적인 응원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발언을 응원하지 않았다면, 문제 삼았다면 작심 발언이 아니라 항명하문이라고 했겠죠. 이런 발언을 작심 발언이라고 할 주체는 한반도가 군사훈련의 최적지라고 여기는 미군의 기관지 또는 트럼프 씨라는 미국의 언론이 되겠죠. 그런데 미 국방부 간담회에서 미군 장성이 자기들 훈련지 걱정하는데 왜 중앙일보가 작심 발언이냐며 거기다 감정이입을 합니까? 미 해병대가 훈련할 것이 부족하다니까 훈련할 것을 제공하느라 한반도의 냉전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겁니까? 미 해병대 훈련지 걱정을 왜 우리 일간지가 합니까? 우리 군의 훈련지가 부족하면 워싱턴 포스트가 걱정해 준답니까? 중앙일보는 자기들이 미국인인 줄 안다. 이번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네. 이 기사 참 재밌는 기사예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미 해병대 사령관이 미군 간담회에 가서 미군 훈련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유예됐죠. 예. 그걸 보고 미 해병대 사령관이 한반도가 해병대 훈련의 최적지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훈련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건 그쪽 사정이죠. 미 해병대 걱정을 가져와가지고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중앙일보가 보도하는 거예요. 한미관계에 공조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도하는 태도라고 보이는데요. 그러겠죠. 네. 네. 미 해병대 훈련을 위해서는 그러면 한반도 긴장 완화하지 말까요? 네. 어떻게 미 해병대의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봅니까? 예전에 국무부 외교 전문의 위키리스크죠. 예, 위키리스크 통해서 폭로된 적이 있는데 거기 버시바우미 대사가 반기문 총장을 천성적으로 씁니다고 하면서 한국 엘리트 교육 선물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비밀 문건인데 위키리스크가 폭로한 적이 있죠. 우리 보수의 주류가 그 산물이에요. 이 기사도 그런 인식을 깔고 있는 거고. 자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의 훈련지 걱정을 해주는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기사 굉장히 웃긴 기사예요. 자, 그 기사가 요새 중앙일보가 하도 계속해서 남북 문제에 관해서 무슨 빌미만 있으면, 꼬투리만 있으면 계속 부정적 기사를 내요. 이것뿐만이 아닌데 그 중에 하나 얘기해봤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런 태도로 계속 갈 건지.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SBS가 계속해서 삼성과 관련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에버랜드가 맺었던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에버랜드의 핵심 땅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에버랜드에 임대하면서 비밀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가 임대를 하면서 이건희 회장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부가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적정 임차료를 줬다고 하면 이 회장에게는 소득세 등 세금 33억 원이 추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SBS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판다팀의 보도인데, 판다팀의 뭐랄까요, 장기 탐사 취재, 다시 한번 박수 보내고, 내용이 그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자기 땅을 회사에 임대했다는 거예요. 자기 땅을 특수관계자죠. 사실은 대중이니까. 네, 그렇죠. 네. 자기 땅을 자기 회사에 임대하고서 그럼 임대 사업이잖아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비밀로 하면서 세금을 덜 냈다. 예, 사업을 덜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적게
일종의 세금되지 않기 위한 꼼수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꼼수 맞죠. 이제서야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하는 일치고는 매우 부도덕한 그냥 장사치처럼 하는 거예요. 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관이. 그 액수가 삼성이나 또는 삼성 회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푼돈이에요. 예, 몇십억이니까. 그것도 돌리려고, 이렇게 했다가 들켰다는 거고요. 관련 보도 또 있죠. 예. 네, 그래서 국세청이나 공정위가 이것들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았다는 지점도 지적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비자금 관련된 보도도 어제 했습니다. SBS의 마찬가지 보도인데요. 둘 다 에버랜드 관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버랜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계좌들을 발견하고도 고발 없이 넘어갔다라는 건데요. 이것들은 이건희 회장 집 관리비와 관련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직원이에요. 예, 삼성 직원 계좌에서 매달 3억에서 5억 정도가 출금되는데 그 자체로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차명 계좌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이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삼성 직원이라도 매달 5억씩 통장에서 나가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예. 그게 만약에 회사와 관련된 돈이면 그 임직원의 통장이 아니라 비자금이라고 회사 통장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와서 회사 관리비로는 또 한 3, 4천 원밖에 입금이 안 돼가지고 나머지 그러면 4억 5천 어디 갔냐 이거예요. 4억 5천 어디 갔느냐. 이 돈은 결국은 비자금 아니겠느냐. 회사 직원 통장에 5억이 있다가 매달 한 3, 4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 정도 인출돼서 그중에 3, 4천 정도만 회사 관리비 계좌로 넣었다. 그럼 4억 5천은 없어졌다. 이게 비자금 아니냐. 근데 이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2008년 선서 특검 할 때 비자금 계좌 다 털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안 나온 계좌예요. 그렇죠. 네, 안 나온 계좌고 최근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됐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이게 2011년에 발견됐더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7년이나 묵혔다라는 건데요. 국세청이 그 7년 동안 알고도 묵인해줬다 이런 거죠. 예. 삼성 관련해서 이 세금 관련이나 비자금 관련은 국세청이 알고도 묵인해준 정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판사팀이 또 뭘 내둘지 모르겠는데 예. 네, 에버랜드라는 핵심 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파헤치고 있는 모습인 예. 것 같습니다. 너무 초라해요 이 세계관이. 꼭 이렇게 안 해도 부자잖아요 이미. 자 다음은요. 예, 남북이 오늘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엽니다. 남측에서는 조명근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고요. 북측에서는 리성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으로 나옵니다. 남북 모두 대표단에 철도, 도로 담당 고위 당국자가 들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개소 및 화상상봉 영상 편지 등을 논의할 적십자 회담 일정도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10월 중에 하기로 한 평양예술전의 서울 공연 관련된 것들도요. 이번 협의를 통해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남북관계 관련해서 저희가 선보여서 짚어볼 텐데 김문 대통령 유럽 순방 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남북관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네, 끝없이 그 관련된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피가로 인터뷰가 전문으로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것은 그 해외 나가서 그 나라 보수 지역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아마도 보수 성향의 그 나라 인사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건지 미국에서는 폭스, 예. 프랑스도 피가르지도 르몽드하고 다르게 보수지라고 분류해야 될 텐데 당연히. 자 이거 네, 북한이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끝없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건데요.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혹은 우려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여하간 프랑스에서 대북 제재 완화 얘기를 한다는데 묶어서 3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볼튼도 또 한마디 한 뉴스가 또 나왔다고 그러고요. 네, 오랜만에 입을 열었는데요.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긍정평가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한 지 한 달여간 동안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두세 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요. 시기를 특정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폼페이오고 누구 간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름 전에도 안 한다고 하면 취소되기도 하고 하자고 그러면 또 금방 되기도 하는 건데
어쨌든 뭐 두세 달이라고 그러면 이게 아마 올해 안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예, 연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아니면은 내년이라고 했겠죠. 예, 내년 초라고 했을 텐데 그냥 이 정도 표현한 거 보면 10월, 11월, 12월이니까 두 달이면 올해 안에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중간선거 이후에 하겠다라는 것은 바뀐 바가 있기 때문에요. 11월 혹은 12월이라는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죠. 방남은 연내에 이뤄진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전체 일정으로 보자면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 있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올해 안에 꼭 이 만남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것은 내년 초에 내년에 노벨상 후원 네, 후보자를 올려야 되는 추천 상황이거든요. 마감이 내년 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있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추천이 있지 않겠는가. 예. 내년 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노벨상을 받은 분의 추천은 올해 1, 2월에 있었다는 얘기죠. 예. 네, 올해 2018년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을 감안해 보면요, 후보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혼자 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안 되면 3자가 되겠죠 아마도. 받는다면 그런 얘기고. 자, 관련해서 네, 미국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경질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서 매티스 장관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일종의 민주당원으로 생각한다라면서 그가 행정부를 떠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매티스 장관 떠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이제 매티스 장관은 초기 정부 구성할 때부터 멤버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떠나면 원년 멤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양반이 떠나면 다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 큰 선거 뒤에는 보통 바꾸기 하죠. 예. 일종의 강경파 포지션이었는데 헤일리 대사와 함께 바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강경파였는데 트럼프보다는 덜 강경파였어요. 예. 오히려 직접 일이 진행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이란 핵 협정 탈퇴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 때 말렸던 사람 중에 하나고, 왜 일종의 민주당원이라고 말했냐면 자기 의사,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는 뜻을 자주 밝혔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밥 우드워드 책 피어에도 보면 자세한 서류들이 나와 있는데요, 매티스 장관이 일종의 전쟁을 막는 역할들을 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 국방장관이 이제 경질된다는 거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두 개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네, 사법부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면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 임창용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걸 막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재판부 관련해가지고는 이번에 징계 내용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사법농단 사건 관련된 판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안은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대 도박을 했는데 프로야구 선수들이 한 700만 원 정도 약식 명령을 검찰이 청구하니까 담당 판사가 이거 유명인이라서 봐준 거 아니냐, 정식 재판에 넘기자 했더니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어차피 그래봐야 벌금 1,000만 원 정도 나올 텐데 그냥 그렇게 해라 라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게 그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징계를 줬다. 그렇죠. 독립된 재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을 한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정도 사안, 프로야구 선수에 관한 사안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가능한데, 사법농단을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관련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뭐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알려졌던 사안이니까요. 하나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한겨레 신문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해경군 김씨 사건의 트위터 주인이요,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아니다라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요, 경찰은 이와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라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가 드디어 나왔군요. 지난 지사의 논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적된 사안이죠. 이 사안 관련해서는 제가 취재한 바라도 개정주는 50대 남성이고, 보도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50대 남성도 자신이 그 개정주라는 걸 복수의 관계자에게 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게 50대 남성 관련해서는 경찰 쪽 소수니까 경찰도 진작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
계정주 본인에 대한 직접 경찰 조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 남성 본인이 말을 바꾸지 않는 한 아마도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은 상황이긴 한데,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이 있긴 한데, 지자체장 취임 100일 연속 인터뷰기에 지난주에 김경수 지사를 했는데 이어서 마침 두 번째 순서가 이재명 지사로 내일 잡혀있어요. 예. 관련해서는 내일 직접 들어보기로 하죠. 네, 예. 물론 경찰에서는 아직까지는요, 유의미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듣는 게 경찰 쪽 소스니까요. 예. 근데 이제 확정할 만한 유의미한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어쨌든 그 남성이 계정주가 자신이 맞다라고 시인한 것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말은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